선택이 좋다고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더라도 미래에 가서 보면은 결과가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운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뭐 농구에서도 스테픈 커리가 3점 슛을 똑같은 모션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던져도 그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어느 정도는 확률이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때 그 운이라는 게 반드시 작용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시점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하시고 뭐 운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 당시로서 선택은 맞는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나쁜 건지 그거를 여러분이 그 운의 작용을 고려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시는 게 여러분이 계속 마음의 이 평정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창업자로서 사업을 해도 그렇고 VC로서 투자를 해도 그렇고 항상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프로 바둑 기사처럼 복기를 해보잖아요. 그때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방향으로 가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한 거냐? 아니면은 그 당시에 내가 가졌던 모든 정보로서는 최선의 판단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냥 운이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냐. 뭐 그런 고민을 여러분이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해서 뭐 성공하는 경우도 그렇고 좀 실패하는 경우도 그렇고 물론 실패하는 경우에 그 생각을 더 많이 하지만 이게 내가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못 내고 그 회사가 잘 안 됐는데 이거는 내가 그때 뭐를 잘못 본 건가? 내가 시장에 대한 판단이 틀렸나? 창업자에 대한 판단이 틀렸나? 사업 모델에 대한 판단이 틀렸냐?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다 그 당시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맞는 판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이벤트 결국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건 다 운이죠. 운에 의해서 이렇게 나쁜 결과가 나왔냐.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뭐 결과는 바뀌지 않죠. 하지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내가 만약에 판단을 잘못한 거라는 그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투자를 할 때는 그 판단 기준을 내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 배운 걸로. 그래서 복귀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내가 뭐를 판단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걸 아는 게 결국 나의 판단 기준, 나의 의사결정 방법을 바꾸느냐 유지하느냐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항상 돌이켜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게 어떤 경우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 합리화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판단 잘못한 건데 이건 그냥 운이 나빠서 그랬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거는 외부에선 모르죠. 그냥 나만 아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사실은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라 되게 외부에 어쩔 수 없는 이벤트에 의해서 결과가 나쁘게 나온 건데 내가 나를 너무 채찍질하는 거죠. 나는 바본가 봐. 이걸 어떻게 그때 그런 판단을 했지. 근데 그건 또 창업자의 마음의 건강에, 정신 건강에 안 좋죠. 그리고 그게 또 자기가 자기를 너무 그렇게 그 비판하는 자세를 갖는 게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또 그 다음에 그 사업자가 그 다음에 다른 의사결정을 할 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판단 자체는 틀리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쁜 건지를 저는 구분해서 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2019년에 어떤 사업적 의사결정을 했을 때 20년에 갑자기 코비드가 터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걸 예측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이제 뭐 나심 탈렙이 얘기하는 블랙스완 같은 이벤트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뭔가 좀 이렇게 뭐 오픈 AI, 챗GPT가 나오기 전에 뭔가 AI를 좀 그 당시 수준으로는 되게 괜찮은 AI를 여러분이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챗GPT가 나와버리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irrelevant 해졌어요. 이게 별로 필요가 없어. 아, 이거 그냥 GPT 쓰면 되는데 왜 네 걸 써야 돼? 이렇게 돼. 근데 그거는 물론 뭐 챗GPT 같은 경우는 오픈 AI가 좀 오래 있었던 회사니까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언제 거기를 도달할지는 오픈 AI 내부 말고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내가 AI 툴을 만든 게 잘못된 결정이냐? 그건 그렇진 않았죠. 다만 오픈 AI 챗GPT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모두의 예상보다 너무 빨리 나온 거죠. 사실 그거는 LLM이 발전하는 거는 오픈 AI 내부에서도 뭐 놀랐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과 결과를 구분해서 이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의 중간에 반드시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환경의 요인, 운이라는 게 반드시 작용을 한다.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의사결정에도 다 운이 따르는 거고요. 그래서 운이 정확히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해서 결과가 나쁜 거면 내가 나를 너무 비판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내 판단은 잘못된 거 아니었으니까 판단 기준을 유지하면 되고 또 반대로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거면은 내가 환경적 요인을 너무 경시했을 수도 있는 거죠. 뻔히 보였는데 나중에 보면 뻔히 환경적 변화가 보였는데 내가 그걸 무시한 걸 수도 있죠. 그걸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다음번에 의사결정을 할 때는 환경적 영향, 시장의 흐름에 대한 매크로한 조사를 더 많이 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나를 더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 모든 일은 운이 다 작용을 합니다. 정도의 문제만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운의 작용이라는 거를 기정사실로 놓고 여러분의 판단 기준을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비판하고 반성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창업을 해서 여러 가지 계속 의사결정의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너무 그 좋은 결과 나쁜 결과에 일희일비를 한번 기뻐했다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 잘 해나가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